여러분, 꿈에 그리던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한 주식 있잖아요. 그 꿈이 만약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지만 언제든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악몽의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정말 믿고 투자한 그 회사. 과연 나한테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바로 A씨입니다. A씨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A씨는 든든한 노후를 꿈꿨죠.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모은 퇴직금의 일부를 대박테크라는 아주 유망해 보이는 기술회사, 그리고 높은 이자를 약속한 희망저축은행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A씨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요. 두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해 보였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그 꿈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대박테크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꼬박꼬박 이자를 주던 희망저축은행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A씨의 돈이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기업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걸 숨기다가 딱 걸린 회사라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죠. 대박테크가 한 짓은 정말 너무 기만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우리 회사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미래가 밝다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위기를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저축은행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수익 보고서요? 전부 가짜였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흑자로 위장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라는 최악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거죠. 이런 기막힌 사기극에 A씨와 다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노한 투자자들은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고 드디어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박테크 사건부터 한번 보죠. 서울중앙지방원에서 열린 이 재판이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무려 70%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거 정말 투자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니,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건 투자자를 속인 명백한 불법 행위다 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이 판결로 기업의 책임이 명확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희망저축은행의 사기 사건을 다룬 판결입니다. 여기서는 허위 재무보고서에 책임이 가장 큰 쟁점이었죠. 여기서도 법원은 가짜 서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계속해서 기업의 거짓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영진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최고 경영자, 즉 CEO는 나는 몰랐는데요 하고 발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그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니,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왜 피해 금액 100%가 아니라 60%나 70%만 배상받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엑스레이 비율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업이 발표하는 공시라는 게요, 투자자가 그 회사의 내부 건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조작됐다면 당연히 병원, 즉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이렇게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투자자의 손실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는 걸까요?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법원은 기업의 사기 행위는 당연히 잘못이라고 보지만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도 시장의 다른 변수들을 살피고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일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3단계 행동 지침,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과거 이력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DART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과거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강력한 빨간불입니다. 둘째, 숫자의 이면을 보세요. 분명 이익은 많다고 하는데 회사에 현금이 없다?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법에는 제척기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 사기에서는요, 시간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회사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공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